네, 특검이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라는 재판에서 특검이 꺼낸 카드인데요. 특검 쪽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근거로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차명폰으로 2016년 6개월 동안 570차례나 통화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루 평균 3차례 한 겁니다. 예. 두 사람의 차명폰은요. 윤전추 행정관이 개설한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전추 행정관은 차명폰을 본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본 적도 없다고 그랬는데 아예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줬어요. 두 사람의 폰을. 네, 헌법재판소 나와서 그렇게 거짓 증언한 거죠. 예. 예. 뭐 워낙 위증이 많으니까 이쪽에서는. 근데 어쨌든 본 적이 없다 수준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개설해 줬어요. 네. 지금 보니까 대충 6개월간 570여 차례 통화했다고 특검팀이 파악하기로는 발표했는데 아마 6개월 단위로 바꿨나 봐요. 네, 폰을. 맞습니다. 핸드폰이 4월부터 개통돼 있기 때문에요. 네. 이때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앞서서는 또 다른 차명폰을 썼던 것들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본인 특검에서는 특정해서 확인했다고 지금 나오는 내용이고 하루 3번 6개월 내내 3번씩 전화하는 건 말이죠. 매우 깊이 사랑하는 사이에도 불가능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때그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예, 식사하셨냐. 사랑이 불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보통 회사를 가서 잘 안 될 수도 있고 바빠서 무슨 회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말이죠. 참. 근데 이 관련 뉴스에서 총 570차례 중에 이게 ገብ치는 기간이 언제냐면 최순실 씨가 독일에 도피한 기간이 겹쳐요. 네, 그렇죠. 예. 최순실 씨가 도피한 기간이 한 56, 7일 돼요. 그때 또 120차례 이상. 네, 거의 130회 가까이 그러니까 통화했습니다. 역시 또 하루 거의 3번 통화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통화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점에는 최순실 씨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검찰도 모른다고 하고 다 모른다고 했던 시점인데 그때 그러니까 이 도피자하고 대통령은 계속 하루 3번씩 통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횟수보다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이런 의혹을 받고 게이트에 주체가 돼서 도망갔는데 그래서 검찰이 오라고 해서 안 오고 찾고 있는데 대통령은 계속 통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핵심이죠. 네. 도피 행각을 벌이던 범인과 정작 대통령은 하루에 3회꼴로 지속적으로 계속 통화하고 있었다. 어디인지 모른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알면 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검찰에 여기 있다고. 말이 안 되죠. 공범이 아닌 한. 그래서 그런 정황 때문에 이제 이 폰을 압수수색 해야 됐다고 지금. 네, 그렇죠. 청와대에 문 열어달라라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검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싶었다. 그런 핑계를 법무부 장관한테 알려주면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지휘하니까. 아이 정말. 이건 이 통화는 근데 저는 이런 통화 횟수를 보면 그 서로 그렇게까지 물론 관련 뉴스는 많이 나왔었죠. 하루에 4번씩 통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측근들 고영태 씨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 온다고. 네. 그걸 뒷받침하는 뉴스인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렇게까지 의지했던 관계에서 감옥에 지금 감옥이 아니죠. 그것도 감옥이긴 하지만 구치소에 가 있는데 예. 수감되어 있는데 이 통화 욕구는 어떡하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물어보고 평생 그렇게 해왔다는데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소통하고 있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설마 뭐 그 안에 휴대폰을 두고 통화를 했겠냐마는 워낙 불가능한 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걸 많이 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거든요. 네, 특별 접견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되고요. 네.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횟수 제한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중개하는 사람을 두고 의사소통을 하는 건지 어떻게든지 모르겠지만 그런 욕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추정 가능한 통화 횟수죠. 자, 통화 관련 뉴스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10월 24일 날 새벽에 굉장히 많은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하루에만 10차례 통화했다라고 하는데 그날이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대책을 논의했던 걸로 보이고요. 결국 그 다음 날 오후 4시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통화를 더 자주 많이 길게 했다는 거고, 그죠? 그리고 뭐 어디 해외에 나갔을 때 이권 챙기로 그때도 계속 통화를 했다고. 네, 미얀마 작년에 갔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오로지 이권 여기가 이제 최순실 씨가 자손대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있다고 했던. 예, 그 장시호 미얀마죠. 씨한테. 예. 그 미얀마 오로지 이권 때문에 간 거죠, 여기서는. 예. 그때도 통화한 기록들이 있다. 예, 차명폰 통화 내역을 보면 박 대통령 쪽에다가 전화한 기록이 있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저는 횟수보다 또 더 중요한 게 그 착발신 누가 먼저 전화했나 하는 기록들도 이게 이 횟수가 체크됐다는 건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누가 더 많이 전화를 하였나 이것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전화하는 쪽이 아쉬운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은 그 기록도 네, 계속 압수수색을 안 받아주면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박 대통령 쪽 입장을 못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최순실 씨와 가까웠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한테 전화가 온 걸 받고 나서는 끊고 너무 전화가 자주 와서 귀찮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라는 그렇죠. 걸 그런 들었습니다. 식의 뉴스들은 많았죠. 예, 예. 예.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의견을 구했고 뭐 그 99년도에 있었던 한나라당 그때는 한나라당입니까? 신한국당입니까? 99년도면 예. 네, 신한국당 부총재 시절 박강한 부총재 시절 회의할 때 박정희 기념관 관련 자기 아버지 기념관이에요. 기념관 회의할 때도 그 옆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최순실 씨가 회의를 주재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하면 딱딱 끊었고 하여튼 녹취가 남아있죠 아직도 보면. 네, 마지막에 육회 맛있으니까 육회 드셔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박 대통령한테 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 기념관 얘기하는데 한나라당, 새한국당 부총재로. 신한국당. 신한국당. 예. 참. 이제 또 자유당이죠. 예, 예. 그걸 팍팍 끊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세금 챙기고 자기가 지시하죠. 그리고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 씨에게 보고합니다. 대한의용이. 여하간 이 폰과 관련해서는 누가 누구한테 전화했나도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시호 씨한테. 예. 그 미얀마 오로지 이권 때문에 간 거죠, 여기서는. 예. 그때도 통화한 기록들이 있다. 예, 차명폰 통화 내역을 보면 박 대통령 쪽에다가 전화한 기록이 있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저는 횟수보다 또 더 중요한 게 그 착발신 누가 먼저 전화했나 하는 기록들도 이게 이 횟수가 체크됐다는 건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누가 더 많이 전화를 하였나 이것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전화하는 쪽이 아쉬운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은 그 기록도 네, 계속 압수수색을 안 받아주면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박 대통령 쪽 입장을 못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최순실 씨와 가까웠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한테 전화가 온 걸 받고 나서는 끊고 너무 전화가 자주 와서 귀찮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라는 그렇죠. 걸 그런 들었습니다. 식의 뉴스들은 많았죠. 예, 예. 예.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의견을 구했고 뭐 그 99년도에 있었던 한나라당 그때는 한나라당입니까? 신한국당입니까? 99년도면 예. 네, 신한국당 부총재 시절 박강한 부총재 도피 행각을 벌이던 범인과 정작 대통령은 하루에 3회꼴로 지속적으로 계속 통화하고 있었다. 어디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알면 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검찰에 여기 있다고. 말이 안 되죠. 공범이 아닌 한. 그래서 그런 정황 때문에 이제 이 폰을 압수수색 해야 됐다고 지금. 네, 그렇죠. 특검에서 청와대에 문 나오는 열어달라라는 거죠. 거죠. 아니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검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싶었다. 그런 핑계를 법무부 장관한테 알려주면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지휘하니까. 아 정말. 이건 이 통화는 근데 저는 이런 통화 횟수를 보면 그 서로 그렇게까지 물론 관련 뉴스는 많이 나왔었죠.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측근들 고영태 씨나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네네.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 온다고. 네. 근데 그걸 뒷받침하는 뉴스인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렇게까지 의지했던 관계에서 감옥에 지금 감옥이 아니죠. 그것도 감옥이긴 하죠. 구치소에 가 있는데 예, 예. 수감되어 있는데
이 통화 욕구는 어떡하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물어보고 평생 그렇게 해왔다는데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소통하고 있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설마 뭐 그 안에 휴대폰을 두고 통화를 했겠냐마는 워낙 불가능한 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걸 많이 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거든요. 네, 특별 접견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되고요. 네.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횟수 제한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중개하는 사람을 두고 의사소통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욕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추정 가능한 통화 횟수죠. 자, 통화 관련 뉴스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10월 24일 날 새벽에 굉장히 많은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하루에만 10차례 통화했다라고 하는데 그날이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대책을 논의했던 걸로 보이고요. 결국 그 다음날 오후 4시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통화를 더 자주 많이 길게 했다는 거고. 그죠? 그리고 뭐 어디 해외에 나갔을 때 이권 챙기로 그때도 계속 통화를 했다고. 네, 미얀마 작년에 갔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오로지 이권 여기가 이제 최순실 씨가 자손대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있다고 했던. 네, 특검이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라는 재판에서 특검이 꺼낸 카드인데요. 특검 쪽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근거로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차명폰으로 2016년 6개월 동안 570차례나 통화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루 평균 3차례 한 겁니다. 예. 두 사람의 차명폰은요. 윤전추 행정관이 개설한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전추 행정관은 차명폰을 본 적이 있냐고 했더니 본 적도 없다고 그랬는데 아예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줬어요. 두 사람의 폰을. 네, 헌법재판소 나와서 그렇게 거짓 증언한 거죠. 예. 예. 뭐 워낙 위증이 많으니까 이쪽에서는. 근데 어쨌든 본 적이 없다 수준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개설해 줬어요. 네. 지금 보니까 대충 6개월간 570여 차례 통화했다고 특검팀이 파악하기로는 발표했는데 아마 6개월 단위로 바꿨나 봐요. 네, 폰을. 맞습니다. 핸드폰이 4월부터 개통돼 있기 때문에요. 네. 이때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앞서서는 또 다른 차명폰을 썼던 것들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본인 특검에서는 특정해서 확인했다고 지금 나오는 내용이고 하루 3번 6개월 내내 3번씩 전화하는 건 말이죠. 매우 깊이 사랑하는 사이에도 불가능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때그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예, 식사하셨냐. 사랑이 불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보통 회사를 가서 잘 안 될 수도 있고 바빠서 무슨 회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말이죠. 참. 근데 이 관련 뉴스에서 총 570차례 중에 이게 겹치는 기간이 언제냐면 최순실 씨가 독일에 도피한 기간이 겹쳐요. 네, 그렇죠. 예. 최순실 씨가 도피한 기간이 한 56, 7일 돼요. 그때 또 120차례 이상. 네, 거의 130회 가까이 그러니까 통화했습니다. 역시 또 하루 거의 3번 통화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통화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점에는 최순실 씨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검찰도 모른다고 하고 다 모른다고 했던 시점인데 그때 그러니까 이 도피자하고 대통령은 계속 하루 3번씩 통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횟수보다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이런 의혹을 받고 게이트의 주체가 돼서 도망갔는데 그래서 검찰이 오라고 해서 안 오고 찾고 있는데 대통령은 계속 통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핵심이죠. 네.